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오늘로 13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따뜻한 코코아 한 잔 천천히 마시면서 어린이 라디오 즐겨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인천 연성초등학교 김채은 기자의 사연입니다. 햄스터가 탈출하다. 우리 집에서는 햄톨이라는 햄스터를 키웁니다. 어느 주말 토리와 놀고 있다가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해서 잠시 상자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토리가 잘 있는지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토리가 상자 속에는 온데간데 없고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토리가 위험한 곳에 있진 않겠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리에게 큰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 얼른 찾아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토리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토리를 찾다가 베란다 쪽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베란다 창문 아래에서 토리가 뒤뚱뒤뚱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푹 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베란다로 가서 토리를 잡고는 토리에게 꾸중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돼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불안한 날이었습니다. 토리를 금방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잠깐이지만 깜짝 놀랐겠어요. 다시는 그런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돼 라고 토리를 꾸중했으니 이제는 탈출하지 않을 거예요. 토리와 함께 즐거운 일 또 있다면 꼭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바로 어린이책 편집자 김민정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책을 만드는 편집자분으로는 처음으로 선생님을 방송에 모시게 됐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선생님,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저 매회 빠지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어머, 네. 빠지지 않고는 또 처음이에요. 네네. 네, 어떠셨어요? 약간 두근두근하네요. 왜 되게 막 갑자기 순수의 시대로 돌아간 것만 같은 첫 회를 들었을 때는 그랬고요. 이게 금요일마다 네, 업로드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퇴근할 때 항상 챙겨서 듣는 편이고 네. 못 들었을 때는 주말에 아이들이랑 같이 듣고 그러고 있어요. 와, 이렇게 애청자이시기까지 한 네. 거를 확인하고 나니 더 오늘 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김민정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책을 만드는 일을 해오셨는데요. 한 60여 권 정도의 어린이책을 만들어 오셨다고 해요. 그동안 만드신 책으로는 가정통신문 소동, 욕 좀 하는 이유나 어서오세요 기억 니은 디귿 뷔페, 너는 괴물, 고양이 일상도감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책이 정말 많은데 혹시 가장 좋아하는 작품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작품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딱 한 권을 꼽을 수는 없더라고요. 네. 만들었던 책들이 다 한 권 한 권 다 좋아해서 딱 한 권을 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우리 집 형제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나요? 네. 같은 그런 질문처럼 네. 느껴지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네요. 네, 한 권 한 권 다 마음을 다해서 만드신 선생님 마음이 느껴졌고요. 이번에는 어라친들에게 김민정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선생님 고향은? 서울, 네, 띠는? 양띠, 네, 탄생 별자리는? 쌍둥이, 네, 혈액형은? A형,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좋아하는 색깔은? 녹색, 네,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 네, 취미는? 산타기, 네, 무인도에 가져갈 것 3가지. 네, 칼, 불, 모나리자.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해주시면요. 자꾸 생각나. 어떡해. 너무 뭔가 목소리마저도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지난번에 정은숙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네.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네요. 매콤해서 좋아하세요?
그냥 만들기도 쉽고 네. 사실 제가 자녀가 2명인데 네.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요새 배달이 되게 잘 되잖아요. 네, 네. 레토르트 식품으로. 예. 뭐 거의 종류를 셀 수가 없더라고요. 전국의 그 맛집 떡볶이를 네, 네. 다 맛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새 집에서 거의 뭐 2, 3일에 하나씩 그런 그럼 맛집 배달을 떡볶이 시켜가지고. 배달 시켜가지고 먹어요. 네. 어머, 오늘 새로운 정보를 알았어요. 저는 계속 집에서 해주기만 했는데 배달이 가능하다니.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예. 그 메뉴가 진짜 맛이 다 조금씩 다른데 네. 다 저마다의 그런 거 갖고 있어가지고 원래 네. 떡볶이 좋아했는데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네. 네. 배달이 돼서 많이 네. 드시고 또 네. 좋아하게 되셨다. 네. 무인도에 가져갈 것 3가지. 칼, 불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네. 선생님, 모나리자 너무 재밌는 답변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의 네.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사실 이거 10가지 질문 네. 매번 듣다 보니까 아, 이제 네. 나라면 뭘 가져갈까 미리 생각해 봤는데 일단 무인도 너무 싫어요. 저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일단 모나리자 그림을 가져가면 그 그림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네. 찾으러 오지 않을까요? 네. 예, 네. 어디선가 누군가 그런 답변을 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방송에서. 네. 그래서 나도 꼭 저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날 찾으러 오기까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불과 칼. 네. 네. 아니, 진짜 현실적으로 살아남으실 것 같은 분들이에요. 네. 아니, 그냥 자꾸, 지난번 방송 얘기하게 됐는데, 김성기 선생님께서 나오셨을 때는 미국 대통령을 데려가신다고. 아, 진짜요? 네,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네, 자꾸 생각나. 이 5글자도 기억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손님과 함께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성초등학교 조은별 기자의 연주입니다. 루돌프 사슴코. 누구나 좋아하는 성탄곡 루돌프 사슴코를 오카리나로 불러주었어요. 선생님, 이 곡 들으니 좀 흥겨워지지 않으셨어요? 흥겹기도 하고 네. 되게 멜로디가 특별히 더 가냘프네요. 그래서 더 이렇게 심취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귀를 더 기울이게 되는. 어린이들이 연주하는 거는 항상 더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분 좋게 들었고요. 밝은 연주로 기분이 좋아졌으니 이번에는 또 사연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초등학교 박찬빈 기자의 사연입니다. 빈콩이 키우기.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못 가던 4월쯤부터 과학 관찰을 위해 선생님께서 학교 텃밭에 강낭콩을 키우셨습니다. 6월경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어 강낭콩을 친구들과 함께 가꾸면서 이름도 지어주고 강낭콩이 잘 자라서 여름방학 전에 제 강낭콩을 수확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강낭콩이 자라는 과정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수확해온 강낭콩을 심었습니다. 먼저 물에 불렸죠. 그리고 강낭콩에게 빈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빈콩이에서 5개의 뿌리가 보였어요.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며칠 뒤 빈콩이들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줄기가 보이네요. 며칠 뒤엔 떡잎도 보이니 빈콩이는 슈퍼콩인가 했어요. 또 본잎도 나오고 한 달 뒤쯤엔 본잎이 아주 많아졌어요. 10월 초엔 꽃이 피었어요. 빈콩이 줄기가 길어져서 쓰러지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아빠와 화분에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영양제도 틈틈이 꽂아주며 정성으로 가꾸어주면서 너무 행복했지만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들었죠. 꽃도 많아졌을 때쯤엔 드디어 기다리던 꼬투리가 생겼어요. 꼬투리가 자라서 2주 정도 뒤에 드디어 빈콩이 2세를 첫 수확할 수 있었죠. 너무 뿌듯하고 다른 꼬투리들도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요. 내년 봄에는 빈콩이와 빈콩이 2세들을 또 심어서 빈콩이 3세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도 식물을 한번 키워보세요. 사랑과 정성을 듬뿍 주시면 쑥쑥 잘 자란답니다. 더불어 행복도 느낄 수 있죠. 강낭콩에게 빈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정성껏 돌본 사연인데요. 뿌리, 떡잎, 본잎,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된 과정을 자세히 잘 써줘서 눈앞에서 빈콩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선생님,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네. 여기 친구가 약간 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아,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네. 저도 식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화분에 키우던 식물들 뭐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남은 것들 다 물에다 꽂아서 물꽂이 해가지고 다시 키우고 물 줄 때도 그 수돗물 염소 휘발대라고 날아가라고 어머, 세상에. 하루 이틀 전에 받아놨다가 물 주고 이제 선풍기로 이제 실내에서 키우니까 네. 이제 자연풍 이렇게 돌려주고 통풍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애들이 아 엄마는 우리보다 식물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시 우리 집 식물들은 네. 자연풍도 맞고 네. 수돗물도 하루 이틀 된 거 먹고 자란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식물을 돌봐주면 거기서 오는 기쁨도 크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정성을 줘도 많이 또 죽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린이가 식물이 쑥쑥 잘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네.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네. 새로운 식물 또 키우면서 그런 기쁨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되게 흐뭇하네요. 네. 아, 행복도 느끼고, 콩도 먹고, 또 이렇게 어린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추억도 생기니 여러분도 한번 강낭콩 길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선생님의 어린 시절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린 시절에 겪으신 재미있는 일이나 잊지 못할 사건 있으시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린 시절 하면 사실 제가 부모님이 워낙 두 분 다 바쁘셔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보냈던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엄마가 피아노 학원 하셨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계속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공간에서 계속 피아노 레슨을 하셨는데 이제 내 방에서 문 닫고 엄마가 밖에서 레슨하는 그 피아노 네. 연주 소리 그거 계속 듣던 그냥 그것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뭐 외롭기도 했고 또 혼자만의 좋기도 했고 뭐 그때 되게 조숙했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페이퍼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 방 침대에 누워서 엄마가 레슨하는 그런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듣는 뭐 감상을 적은 거를 네. 사연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뽑혀가지고 어머. 당시에 되게 좀 약간 고급스러운 어떤 선물을 받았던 그 기억이 가장 남는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되게 묘하네요. 왜냐하면 엄마가 밖에서 엄마 레슨한 소리를 듣긴 하지만 엄마가 지금 나한테는 관심을 안 가져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하지만 분명히 어디 멀리 안 계시고 밖에는 계시고. 엄마가 새벽 7시부터 밤 11시까지 레슨을 하셨어요. 세상에. 근데 보통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레슨 하시지 않나요? 어떻게 새벽 7시부터 레슨을 하시죠? 학생들이 많았어요. 성인들도 오고 뭐 대학생들도 오고 네네. 엄마가 되게 이렇게 인기,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네네.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럼 선생님 레슨 안 받으셨어요? 엄마한테? 저도 받았죠. 저도 맞으면서 배웠죠. 어머. 왜냐하면 피아노 원장 딸은 콩쿨 대회 가면 항상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진짜 맞으면서 레슨을 받았어요. 다행히 제가 1등을 했거든요. 어머. 근데 그 이후로는 약간 사춘기가 오고 자아가 생긴 이후로는 피아노에 손도 대지 않게 됐는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시 좀 즐기면서 치기는 하는데 되게 그렇게 막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네. 배웠던 적이 있었죠. 네. 지금은 그럼 연주 잘 안 하세요?
지금도 뭐 그때 워낙에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몸이 기억하는 오, 곡들이 있죠. 네네. 네. 아, 재미있네요. 재미있고 약간 쓸쓸하기도 하면서 네. 그래도 또 잡지에 그렇게 사연이 실리시고 그랬다고 하니 네. 뭔가 나름대로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네, 네.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라친이 보내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음식 레시피를 보내준 친구가 있는데요. 영주 동부초등학교의 송민성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간단 레시피. 제가 심심할 때 자주 볶음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레시피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빙 둘러주고 계란 2개를 넣고 젓가락으로 계란을 젓습니다. 2. 밥을 계란 위에 놓고 잘 펴줍니다. 3. 펴준 밥 위에 들기름을 좀 많이 둘러주고 잘게 썰은 묵은지와 송송 썬 파를 넣습니다. 4. 그 다음 라면 스프나 맛소금을 넣습니다. 5. 후추도 살짝 넣어도 됩니다. 6. 프라이팬에 볶음밥을 둥근 모양으로 모아주고 새싹이나 쑥갓 1개로 모양을 잡아줘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볶음밥 레시피를 보내줬어요. 직접 요리를 하는 송민성 기자를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네요. 정말 멋져요. 선생님은 요리 좋아하세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네. 네. 좀 이렇게 즐기는 편이긴 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어린이가 직접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니까 엄청 기특하네요. 그렇죠. 볶음밥도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계란 볶음밥도 제대로 만들려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예, 예. 예. 묵은지를 잘게 썬 묵은지와 송송 썬 파 이런 대목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싹이나 쑥갓 1개로 모양을 잡아줘도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요리는 입으로도 먹지만 또 눈으로도 먹는 거니까 맛있게 그리고 예쁘게 음식을 만들고 즐기는 것처럼 또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송민석 어린이 앞으로도 맛있는 요리 많이 해먹고 또 레시피 어린이 라디오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알고 싶은 것 많은 우리 어린이들의 머릿속을 꽉꽉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라디오의 게시판에 세모이를 들으면 천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댓글을 달아준 어린이도 있었어요. 재미있는 지식 이야기 세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이 주인공은 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뇌. 뇌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지휘하는 역할을 해요.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있지요.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심장, 근육, 소화기관 등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조절해요. 또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도 다 뇌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나뉘어요. 대뇌는 뇌 전체 중 4분의 3 정도를 차지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는 등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해요.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대뇌가 많이 발달했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대뇌가 크고 표면에 주름도 많아요. 인간의 지능은 바로 이 대뇌가 결정한답니다. 한편 소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해요. 우리 뇌에서 대뇌와 소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뇌간이라고 해요. 뇌간은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과 같은 생명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뇌는 두부처럼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 단계로 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뇌의 막은 뇌를 감싸는 얇은 껍질이에요. 뇌막은 바깥에서부터 경막, 거미막, 연막 총 3겹이에요. 거미막과 연막 사이에는 물이 주 성분인 뇌척수액이 차 있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뇌막 바깥으로는 총 8개로 된 뇌머리뼈가 뇌를 튼튼하게 감싸고 있어요. 인간의 뇌 무게는 평균 1.14kg 정도예요.
코끼리의 뇌는 인간의 뇌보다 3배나 더 무겁지만 코끼리의 지능이 더 높진 않아요. 두 뇌의 무게와 지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네, 코끼리의 뇌가 인간의 뇌보다 3배가 더 무겁지만 지능이 더 높진 않다. 네. 네, 그러니까 머리가 크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는 네, 얘기인가요? 희망적이네요. 네, 그렇죠. 양이 전부는 아니다. 네, 평소에는 뇌에 대해서 생각할 일은 없는데 네. 이 세모를 읽어보니 와,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두부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네. 뇌를 지키려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을 꽉꽉 채웠으니 이번에는 음악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시끄리들. 우리 엄마는 날마다 혼낸다. 하지만 기분이 좋을 땐 다 된다. 게임도 TV도 놀러 가는 것도 다 된다. 근데 기분이 좋은 건 오래 가지 않고 안 좋은 건 화가 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다. 우리 엄마는 날마다 혼낸다. 하지만 기분이 좋을 땐 다 된다. 게임도 TV도 놀러 가는 것도 다 된다. 근데 기분이 좋은 건 오래 가지 않고 안 좋은 건 화가 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다. 이 노래 너무 찔리는데요. 어떡하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누가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그런 척 하는데 사실은 기분이 나쁘면 오래 가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집 아이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혼내거나 지적하면 지금 엄마 기분이 나빠서 그런 말 하는 거지 나중에 기분 좋을 때 다시 얘기하자라고 어머. 하거든요. 너무 어른스럽네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찔렸어요. 네, 찔리는 노래라서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데 어린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또 써먹으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 김민정 선생님의 차례예요.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어린이 책을 만들어 오셨는데 오늘 그중 특별한 한 권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요.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송미경 작가님의 가정통신문 소동이라는 책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목만 들어도 궁금해지는 책인데요. 책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가정통신문 저희가 진짜 많이 봤잖아요. 네. 네, 학교에서 엄마들한테도 되게 막 지긋지긋한 맞아요. 애물단지 같은 너무 싫어요. 거고 아이들도 중간에서 전달하느라 힘들고 가정통신문 만드는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 가정통신문을 열어보면 막상 읽어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기다렸던 소식이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되게 지루한 인사말로 시작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어린이들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친구가 그 학교에서 주는 가정통신문을 이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들로 이제 활동으로 바꿔가지고 부모님한테 전달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소동을 그린 재밌겠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 중에 일부 낭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날 공원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이상이, 서진이, 찬영이, 리지는 미끄럼틀 아래 쪼그리고 앉았어요. 이제 우린 끝장이야. 댄스 파티에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을 초대한다잖아. 찬영이가 흥분해서 말하자 이상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찬영이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상이 너가 책임져. 서진이만 빼고 모두 이상이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마디씩 했어요. 이상이는 그런 친구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동안 매주 신나게 놀고선 이제 와서 뭐라고? 내가 매주 가정통신문 만드는 것 때문에 윗집 누나 심부름을 얼마나 한 줄 알아? 너희들이 즐거운 토요일을 보내고 싶다고 했잖아. 이상이에게 고마워할 때는 언제고 벌써 배신이니? 이상이가 훌쩍거리기 시작하자 서진이가 이상이의 편을 들며 소리쳤어요. 그동안 이상이는 윗집 누나를 졸라 가짜 가정통신문을 만들었어요. 가짜 가정통신문을 선생님 몰래 나눠주는 일을 도와준 건 찬영이, 리지, 서진이였고요. 우리가 이런 엉터리 가정통신문을 보낸 걸 새 교장 선생님이 알게 되면 우리 모두 학교를 영원히 못 나가게 될지도 몰라. 학교 다니는 게 좋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못 가는 것도 너무 싫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야. 찬영의 말을 듣고 있던 이상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어요. 영원히 학교에 안 가는 건 어차피 내 소원이었어.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 안 봐도 되니 잘 됐어. 이상이가 울며 가버리자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뒷이야기가 엄청 궁금해요. 네. 예, 가짜 가정통신문을 만들었나 봐요. 네, 쌤,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요새 아이들, 어린이들 다 학교 안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학교 너무 지긋지긋하고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가기 싫다고 했던 네. 아이들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친구들 못 만나고 하니까 이제 너무 학교 가고 싶어 네.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는 거를 제가 온라인 수업하는 아이들 그 줌 수업할 때 네. 그런 말이 터져 나오는 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저희 아이도 이제 처음에 입학하고 음. 너무너무 학교를 가기 싫었다가 이젠 너무너무 가고 싶다고. 너무 가고 싶어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전면 온라인으로 다 돼가지고 네. 방학할 때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인사를 못하는 걸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아이들이 모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들어보시고 선생님께도 상담 부탁드릴게요. 미술학원. 저는 지금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요. 그런데 불과 저번 주 화요일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학원을 끊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은근슬쩍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목요일 아빠께 가기 싫다고 떼를 써봤습니다. 제가 계속 떼를 쓰니까 마침내 아빠도 두 손 드시고 피아노 학원만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께 아주 혼이 났죠. 그리고 금요일 엄마랑 아빠한테 다니기 싫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엄마는 아주 화를 내시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께 그 이유를 물었고 엄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난 목소리로요. 제가 무엇보다 가기 싫은 이유는 그 목요일 날 엄마가 미술학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요. 전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경찰 그림을 그리라고 하셔서 아이디어 스케치로 경찰이랑 죄수가 있는 감옥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경찰차도 들어가게 그리라고 해서 짜증나. 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과 통화했대요. 그리고 싶은 걸 그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냥 끊고 싶은데 어쩌죠? 이런 사연이었어요. 학원에 다니기 싫은데 끊지 못해서 힘든 마음을 보내줬어요. 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어린이가 이제 엄마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선생님이랑 통화해서. 네. 그런데도 그냥 학원을 그냥 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좀 약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세요? 네. 전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실 것 그렇게까지 같은데. 하면서까지 뭔가 트러블을 만들면서 불편하게 네네네. 그 상황이 싫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저 선생님이 나한테 뭐
그리고 싶은 걸 못 그리게 하셨는데 그거를 뭔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데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억지로 맞춰주는 그 상황이 이 어린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네. 피하고 싶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학원 다니다 보면 한 번씩 꼭 가기 싫어 맞아요. 이럴 때가 꼭 있죠. 근데 네.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동안 배운 게 다 도루묵이 되니까 네. 엄마 입장에서 정말 너무 많이 맞아요. 속상하고 아깝고 막 그렇긴 한데, 저희 아이들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 그러면 일단 얘기를 해보고 끊으라고 해요. 네. 근데 끊을 때 이별하는데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럼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음. 선생님하고도 충분히 얘기하고 네.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그 2주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지 자기 입으로 다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예,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 같이 듣고 네. 계시다면 한번 끊을 준비를 해봐라 라고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와, 네. 이건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꿀팁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다니기 싫다면 엄마 아빠한테 다시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어떤 부분이 싫은지 그런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하고 싶다고 하루는 가고 또 다음 날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몇 월 며칠까지는 잘 다녀보겠지만 그때도 다니기 싫으면 끊고 싶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약속한 날짜까지는 최대한 즐겁게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때 가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데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다 얘기하고 싶고요.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보내준 어린이에게 응원을 보내요. 고민이 잘 해결되신다면 어린이 라디오로 또 사연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민 상담까지 해봤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린이 책 편집자로 많은 어린이 독자를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희 같은 동화 작가들이 독자들을 만나는 것과는 또 좀 다르게 만나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어린이 독자가 있으세요? 제가 편집했던 책에 작가님이랑 같이 그 작가와의 만남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좀 큰 행사여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작가님이 되게 공격을 받으셨어요. 어머. 어린이들이 읽기 너무 어려운 작품이지 않냐? 어린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들려줄 필요가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와서 작가님께서 조금 이렇게 곤란하셨는데, 네. 이제 그때 어떤 아이가 되게 조그만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때 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100명 정도 되는 큰 강당에서 하는 무슨 행사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른들끼리 막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자기는 그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순간에 거기에서 그 작가님이 어떤 작품과 동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해도 되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쑥 들어가면서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느꼈던 어떤 감상만 딱 남은, 그래서 그 자리가 딱 정리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검토하거나 이렇게 할 때 되게 많이 의심해요. 이거는 어쨌든 나의 개인적인 판단인 거니까. 근데 아이들이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식적으로 들려주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어린이 독자가 저는 책 만드는 내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물음표가 찍히는 어떤 순간에 그 장면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약간 울컥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면서 아마 어린이들한텐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거를 알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만드는데, 정말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원하는 것은 어쩌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렵다 쉽다를 어른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작품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동시 들어보겠습니다.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의 동시입니다. 말로만 용서. 권성현. 우리 반 친구들은 말로만 용서한다. 싸우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화해시키고 용서하게 하면 친구들은 바로 용서한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나가시면 다시 싸운다. 마음의 용서가 아닌 말로만 용서다. 아, 이 시도 좀 찔리는 시네요. 또 이렇게 오늘은 찔리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날이네요. 선생님께서 시키니까 일단 말로는 화해하고 용서하지만 진짜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시로 써줬는데요. 근데 진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선생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는 그죠. 한 것 같아요. 예. 몸이 멀어지면 당연히 마음이 가까워질 기회는 더더욱 없고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더라도 일단 그냥 육체적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 말로만이라도 네. 그렇게 서로 먼저 용서를 하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사실 어른들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도 그 순간에 진짜 마음을 생각해 본 우리 권성현 어린이의 이야기가 좀 더 저는 마음을 울리고요. 이 시를 통해서 마음의 용서라는 건 뭘까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쌤 말씀처럼 마음으로 완전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말로라도 일단 조금씩 연습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좋은 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민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서가 끝났는데요.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정신이 없었지. 아, 네. 즉흥적인 나의 답변이 네. 갑자기 다 후회가 밀려오긴 하는데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 답변이었어요. 아니, 보통 너무 말씀을 잘하신 분들이 꼭 이렇게 끝날 때쯤에 난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너무 말씀 좋았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이네요. 어르신들에게 한마디 인사 남겨주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랑 이런 어린이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정말 없는데 정말 매주 한 번씩 진짜 꼭 챙겨 듣거든요. 챙겨 듣는 게 어린이들 목소리 들을 기회가 되게 귀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린이 라디오가 너무 소중하네요. 오래오래 방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청자이자 어린이책 편집자인 김민정 선생님이셨습니다.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물고기의 반대말은 뭐게? 물고기도 반대말이 있어? 있지. 뭔데? 아니 네가 맞춰보라고. 모르겠는데. 정답은 불고기야. 물의 반대 불. 그래서 물고기가 아니라 불고기. 그럼 산토끼의 반대말은 뭐게? 집토끼?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모르겠어. 정답은 죽은 토끼. 문이야 물고기가 방귀를 뀌면 뭐게? 뻐끔뻐끔? 그건 숨 쉬는 거지. 물고기가 방귀를 낀다니까. 그럼 뽕뽕? 물고기가 방귀를 뀌면 생선가스야. 아, 그럼 아마존에 사는 사람 이름은 뭐게? 아마존은 열대우림인데 아마존에 사는 부족 이름도 모르겠는데 거기 사는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이 참, 이건 넌센스야. 아마존에는 아마 존이 살지 않을까? 아마 존? 고민문의까지 잘 들어봤어요. 오늘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신나는 일도 있지만 속상한 일도 생길 거예요. 그럴 땐 어린이 라디오 들으면서 기분을 풀어보세요. 어린이 라디오는 언제나
어린이 여러분들 편이에요. 그럼 한 주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